자, 난이도 하에서 열심히 공부하셨죠? 자,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와 그 다음에 네 가지 함수에 대한 그 응용 문제를 지금부터 좀 다룰 예정인데, 요 패턴, 여기 파트에서는 뭐 시험 출제는 중간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처음 접근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함께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난이도 중 표준 문제 인터미디에이트 코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부터 보자면 그 6번의 일단 문제의 중요 포인트는 바로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x가 하나면, 즉 정의역이 하나면 그 정의역에 대응하는 어떻게 치역도 하나씩 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범위가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x가 마이너스 1이고 3까지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고 y가 이 범위가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맨 끝에 x 값은 맨 끝에 y 값, 즉 끝이라는 것은 얘 아니면 얘란 얘기야. 즉 무슨 말이냐,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마이너스 2나 4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끝일 때 마이너스 2냐 4냐, 그거는 뭐 가지고 판단하냐면 바로 기울기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자, 이거의 기울기는 양수지. 1차 함수의 지금 그래프의 기울기는 양수. 양수란 것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우상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형태가 되잖아. 맞니?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x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x가 작은 값일 때, 그치? 여기에 만족하는 y값은 큰 값이 작은 값이야. x가 제일 작은 값이면 y도 가장 작은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 x가 가장 큰 값이 된다면, 여기만 3이라고 하면 y도 가장 큰 4라는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4라는 얘기가 되고,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3일 때 y가 4라는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y 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가 된다. 선생님이 난이도 하에서 fx는 y랑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x가 3일 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b가 얼마다? 4라는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어떻게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알겠나요? 자,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일단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찾으면 된다. 여기 좀 마이너스네. 자,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선생님이 좀 더 덧붙여 주자면,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라면 그래프는 어떻게 돼? 우상향, 위로, 즉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떨어지기 때문에 x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잖아. 그러면 x의 범위가 작을수록 y 값은 더 크다. 그치? x의 값이 클수록 y 값은 작아진다. 즉 약간의 반비례 개념으로 되겠지. 따라서 a가 0보다 작으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얼마야? x가 가장 작을 때는 y가 가장 큰 값을 갖고, x가 가장 큰 값일 때는 y가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고, 다시 말하지만 1차 함수의 기울기 가지고 x와 y의 여러분들 서로 상관관계를 따져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7번 문제 갑시다. 자, 7번 문제 합성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네. 우리 뭐 자세하게 배웠지? 자, 일단은 합성을 먼저 한번 해보자고. 자, g.fx가 돼 있는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 이 fx를 g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랬지. 어디 g에다가? x 자리에.
그래서 fx가 ax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이 x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선생님이 난이도 하 시간에 여러분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ax 더하기 b가 x 더하기 들어가게 되면 ax 더하기 b 꼴이 되고, 그쵸? 거기다가 나머지 c, 얘가 바로 합성한 결과다라는 거지. 얘가 얼마라? 2x-3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초반에 항등식 개념으로 해가지고 기억납니까? 개수를 서로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1차항의 개수는 서로 같을 거고, 즉 a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차항이 아닌 상수항은 얼마가 된다? b 더하기 c는 -3이라는 값을 갖겠지. 자, 그런데 b와 c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은 하나 더 필요한데 바로 함수값이 주어져 있어. f가 -1, 즉 이 자리가 x의 자리라고 했잖아. 그럼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따라서 f-1, 즉 a 곱하기 x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1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1이라는 값을 갖고 a가 2라는 값을 가졌기 때문에 b는 3이 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c는 -6. 이렇게 여러분들 a, b, c 값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합성함수만 잘하면, 합성함수 여러분들 하는 방법만 잘 알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8번 문제로 고고고! 자, 8번 문제는 이제 합성함수 7번과 거의 유사한 어떤 스타일의 문제인데, 다시 한번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준비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fg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g 함수를, 즉 g 함수를 어디다가 fx에 있는 이 x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그치? 따라서 이 x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g.f라고 하면 f를 어디다가 요 -x 더하기 1을 요 x, 2x 옆에 있는 x에다가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두 개가 서로 같다. 그러면 아까 7번에서 했던 것처럼 항등식의 개념을 우리가 살려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정리하게 되면요, 여기 두 개 정리하게 되면 -2x-k 더하기 2가 되고, 자, 얘를 정리하게 되면 -2x 더하기 4 더하기 k가 되거든. 그럼 -2x가 서로 같으니까 없어지고, 그치? 자, k는 넘기고 4를 넘기면 이 k는 -2가 돼요. 따라서 k가 -1이라는 결론을 갖습니다. 자, 이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하고 9번 문제로 갈게요. 자, 9번도 역시 마찬가지 그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지금 뭐냐면 문제가 f랑 g는 주어져 있는데 h가 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h에 대한 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인데, 1번은 그나마 좀 쉬운데 2번은 약간 어려워. 그래서 1번 보고 2번은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력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선생님이 좀 약간 잘못 썼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 얘기는 뭐예요? f, 즉 f에 있는 x 자리에 뭘 집어넣어? h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그치? 따라서 2하고 이 x 자리에 뭘 집어넣어? hx를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맞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3을 적고 그 값이 뭐랑 같다? gx랑 같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되면 2hx 더하기 3은 3x 더하기 1, 다시 한번 적을게. 이렇게 돼 있고 3 넘기고 그럼 뭐만 남아? 2, 자, hx는 3x-2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양쪽에 뭘로 나눠? 2로 나누면 hx는 2분의 3x-1이라는 결과값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h를 어디다가 f에 있는 요 정의역에다가 직접 집어넣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바로 요 2번이 좀 어려워요. 왜냐? 자, 반대로 되는 거예요. h를 먼저 하고 fx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3x 더하기 1이 됐는데, 자, 문제는, 자, 얘 같은 경우는 h에 있는 x 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h가 문제 속에 안 주어져 있잖아. 맞니? 그래서 얘는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적어요. 여러분들 뭐 방법이 없어요. 자, fx가 2x 더하기 3이니까 일단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자, 적어요. 여러분들 이 형태를
반드시 알아놔야 돼. 예? 이 형태를. 자, 무슨 말이냐면 함수에 f든 g든 h든 이 옆에 정역이 이렇게 붙잖아. x라고. 그치?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x 자체가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역이 깔끔하게 x 형태, 즉 항등함수 형태로 나와야지 이렇게 2x 더하기 3 1차와 상수였던 그런 여러분들 서로 합성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복잡하게 쓰면 여러분들 함수로 나타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 2x 더하기 3 있잖아. 2x 더하기 3을 보통 우리가 t라는 매개 변수로 해서 여러분들 치환을 하는 거야. 치환. 요게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거야. 이거 많이 쓰여. 다시 얘기해. 함수의 정의역은 x라는 또는 y라는 또는 t라든 이런 간단한 문자로 여러분들 표현한다는 걸 머릿속에 꼭 명심하세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잠깐만 내려볼게요. 조금만. 자 이렇게 다시 내려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2x 더하기 3 있지. 2x 더하기 3을 t로 놨잖아. 그치? 그러면 자 요게 지금 어떻게 된다? ht의 형태가 되는 거지.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x에 대한 이 함수식이 t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요 오른쪽에 있는 요 x 형태도 t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2x는 3을 넘기면 이렇게 되고 x는 2분의 1t 빼기 2분의 3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있죠? 그럼 얘를 요 x, 3x에서 x 요 자리에다가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일단 정리하고, 그러면 h 옆에 있는 이 정의역이 t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식 자체도 t의 형태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요게 요 문제의 가장 중요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난이도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쭉 정리하잖아요. 정리하게 되면 2분의 3t 마이너스 2분의 7 결과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적어주면 ht가 2분의 3t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hx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조작이 가능하냐면 항상 여기 정의역의 형태가 이 t가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를 x로 바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요 흐름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 이 문제는 여러분들 h가 없어요. 그쵸? h가 없는 문제인데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f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고, 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없는 h가 없는 상황에서 f를 집어넣는 형태. 그쵸? 그런 경우에는 자 h나 f나 g나 요 옆에 있는 정의역 부분은 상당히 간단하게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치환이라는 t로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얘를 간단하게 만들었고, 요게 있는 x 같은 경우도 즉 얘가 t로 치환됐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x도 t로 치환됐기 때문에 얘도 t로 치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고 맨 마지막에 나온 이 t와 t는 x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 문제는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난이도 좀 있는 거예요, 이건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그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같다는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즉 이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역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는 얘기예요. 역함수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같은 항등에 대한 그런 그 개념으로 좀 문제를 풀란 얘기인데, 역함수 구하는 거는 우리가 난이도 하에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가르쳐 줬지. 기억나니? 다시 한번 볼까? 일단 fx를 뭘로 넣으라고? y로 넣으라고 그랬지. y로. 그치? y는 맞니? 자, 그런 다음에 ax 더하기 이렇게 그대로 적고,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x랑 y랑 자리를 바꾸라고 그랬죠? 자, 기억 못하면 예, 반드시 여러분들 난이도 하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y는 이렇게 꼴로 바꾸라고 그랬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넘기고 a로 나누면 y는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1. 즉 여기서 나온 y가 곧 뭐다? 요게 y가 뭐야? 바로 역함수다 라고 선생님이 수업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원래 함수 ax 더하기 1 fx 그리고 역함수 a분의 1 x 마이너스 a분의 1이 서로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면 되는 거고요. 항등식의 개념에 의해서 x의 계수끼리는 서로 같고 상수는 상수끼리 같으면 되니까, 따라서 a는 a분의 1과 같고, 자 마이너스 a분의 1은 1과 같으니까 뭐 이건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자, 얘만 보면 되겠죠.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값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역함수하는 방법 모르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약간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약간 좀 결합형 문제인데, 얘는 역함수의 정의를 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좀 두어서 좀 문제를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얘를 먼저 보면 f 1 합성하라는 얘기잖아. 자, 그럼 먼저 얘부터 먼저 구해야지. 자, 정의역이 뭐야? 정의역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은 0보다 커, 작어? 작지? 그러면 요거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딱 그래서 여기서 얘를 딱 봤을 때 얘만 가져오자. 그럼 f-1은 자 다시 얘기해. 이 정의역이 0보다 작기 때문에 함수 f 값은 요 값을 갖는다. 그치?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고 얘가 4라는 값을 가져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f-1이라는 값이 4니까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f4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여기가 지금 요게 지금 4라는 얘기잖아. 앞에 f 있고. 자, 그럼 또 f4를 또 구해야지. 자, 그럼 f4라는 것은 다시 정의역이 4라는 값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4라는 것은 x가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식을 이용하라는 얘기잖아. 따라서 4 더하기 5로 보고 x가 4니까 그래서 9가 된다. 그치? 그래서 그래서 얘 값은 바로 9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등식의 범위를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정의역의 이 x값 있죠, x값이 크다 작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치역의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문제 스타일이라서 조금 여러분들 좀 유념 있게 좀 봐야 돼요. 알겠죠? 범위 설정 잘 하시고. 근데 여기서 끝났느냐? 끝난 게 아니야. 역함수가 있네. 자, 역함수는 우리 아까 10번 문제 10번 문제에서 역함수 구하는 게 있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 하네? 그치? 어떤 걸 이용해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이런 정의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fx가 y일 때 역함수의 정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역은 뭘로 가요? 역함수의 치역으로 가고. 기억납니까? 그리고 치역은 다시 뭘로 와요? 정의역으로 간다. 이거 기억나요? 정의역은 치역으로 가고 치역은 다시 이 안쪽으로 오는 정의역으로 오고. 이게 역함수의 여러분들 성질, 즉 중요한 정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이용해 보자고요. f 역함수 1의 값을 우리가 k라고 놓자는 얘기야. k라고. 자, 요거 상당히 많이 쓰여. 이렇게 문제 푸는 패턴 꼭 알아놔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필요 없이 얘의 정의를 이용하자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자, f 역함수, 즉 역함수의 얘가 원래 함수에 했을 때 얘가 지금 치역이잖아. 얘가 어디로 들어가? 정의역으로 들어오고, 얘의 정의역은 뭘로 가요? 치역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변형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잖아. 그치?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fk가 1이라는 것은, 즉 f는 역함수가 아니라 원래 함수, 이 그래프인데, 그치? 결과값이 1이야. 자, 1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자, 0보다 클 때 x 더하기 5, 즉 0이 가장 작았잖아. 그럼 0부터 집어넣으면 5, 6, 7, 8, 9, 10 쭉쭉쭉 가죠. 즉 얘는 5보다 반드시 커. 1 나왔네. 아하, k는 반드시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 0보다 작아야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1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야. 머릿속에 꼭 알아놔야 돼요. 다시 얘기해요. 치역이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 값은 될 수가 없잖아요. x가 가장 작은 0을 집어넣으면 5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5, 6, 7, 8 1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걸 머릿속에 꼭 염두하고, 그래서 FK 얘를 이용하냐 아래 걸 이용하냐, 그래서 아래 걸 이용해 놨는 얘기예요. 따라서 fx가 이거니까 fk는 x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 값이 1이 된다는 얘기죠. 넘겨서 k제곱이 여러분들 4가 되고요,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만 답이 된다 이거지. 자, 약간은 좀 헷갈리지? 그래도 여러분들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 치고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고, 최종적으로 두 개를 서로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와 9를 더하면 여러분들 행운을 가십시오. 럭키 7입니다.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12번은 여러분들 그냥 직접 여기서 선생님이 그리면서 여러분들 할게요. 일단은 얘부터 먼저 봅시다. 자, f 역함수 합성이니까 여러분들, 자, g 역함수 요걸 그대로 쓰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g 역함수라는 거, g라는 것은 이렇게 가잖아, 그렇지? 그 g 역함수는 어떻게? 거꾸로 간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그럼 g 역함수의 1이라는 것은 거꾸로 갔을 때, 즉 g의 의미에서 뭐야? 얘가 치역인데 역함수에서는 그 치역이 다시 뭘로 된다? 정역이 된다. 즉 이렇게 가는 게 g면은 거꾸로 가면 g 역함수다 라는 거잖아요. 즉 g 역함수 1이라는 것은 1에서 1로 왔을 때 값이니까 얼마다? 이 값은 3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거고요. 자, 다시 f에 또 역함수가 붙어있네. f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간다 이거야. 반대로 갔을 때 어디서 시작한다고? 3에서 시작한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습니까? 따라서 이 값은 얼마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값은 얼마가 된다? 최종 1이라는 얘기지. 알겠니?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역함수가 아니잖아. G3이니까 3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쭉 가란 얘기예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게 G니까. 그럼 G3은 얼마다? 얘가 바로 1이라는 거지. 맞니? 자, 그리고 F 역함수 얼마? 1일 값을 구하는 거잖아. 역함수가 붙으면 어떻게 돼? 반대 개념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가는 얘기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F니까. 자, 그래서 1이 여기 있으니까 반대로 가면 얼마가 돼요? 얘는 2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 1 그리고 얘 2 두 개 최종적으로 더하면 얼마가 답이 된다? 답은 3이라는 값으로 갖게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 보따리를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걸로 보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래 함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값, 그리고 역함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값,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 정의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사실 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본 문제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화 문제로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심화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바이.